역대급 장마와 태풍,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집 밖을 나서기 참 무서웠던 올 여름.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난 8월 국내 배달앱 결제 금액은 무려 1조 2천억 원이 육박했어. 배달 수요가 순식간에 급증하다 보니 배달 라이더 숫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빚어졌지. 이 때문에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대형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 라이더님 모시기에 혈안이 되기도 했어. 그 당시 화제가 된 충격적인 기사 하나, 배달 라이더 억대 연봉 시대. 하루 57건 배달, 1급 약 47만원, 연봉 연 1억 1200만원. 억소리 나는 억대 연봉, 정말 가능하긴 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억소리 나는 억대 연봉은 불가능에 가까워. 연봉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정해서 계산되는데, 예상 연봉 1억의 근거가 된 1급 47만원은 한시적 기간 동안 프로모션 배달비가 추가된 상황에서 나온 금액이거든. 배달 라이더들의 한 건당 배달비는 유동적이야.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과 같은 대형 배달 플랫폼은 여름과 겨울에 프로모션 배달비를 적용하고 있어. 날씨의 영향으로 늘어난 배달 주문에 비해 배달 라이더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지. 평소에는 배달이 몰리는 점심 저녁 피크 시간이나 비나 눈이 내리는 악천후가 있는 날에 할증을 붙여주기도 해. 그런데 아무리 프로모션이 붙는다고 해도 어떻게 1급 47만원이 나올 수 있었던 걸까? 기사 속 배달 라이더는 쿠팡이츠에서 배달을 했어. 쿠팡이츠는 주문량, 시간, 거리, 날씨 등을 고려한 탄력요금제를 적용 중인데, 특히 주문 음식 손상이나 배달 시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1:1 배송 시스템을 운행하고 있어. 그렇다 보니 쿠팡이츠 배달원은 핫배송을 하는 다른 업체 배달원들에 비해 처리하는 배달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지. 하지만 쿠팡이츠는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배달비에 웃돈을 얹어주는 프로모션으로 이 문제를 가볍게 해결했어. 지난 8월 배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쿠팡이츠는 배달 라이더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어. 한 건당 최대 2만원까지 배달비가 나오게 됐고 1급은 47만원까지 치솟게 됐지. 그렇지만 시시때때로 가격이 변하는 탄력요금제 하에서 매일매일 47만원에 가까운 1급을 벌어들이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프로모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야. 기사 속 사례처럼 매일매일 57건을 배달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해. 한 쿠팡이츠 라이더에 따르면 1시간에 3-4회 정도 배달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데 57건을 배달하려면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셈이거든. 그렇다면 배달 대행 업체들의 라이더들 연봉 1억 가능할까? 배달 대행 업체 소속 라이더의 평균 배달비는 한 건당 약 3,000원, 연봉 1억을 벌기 위해서는 한 달 평일 20일, 하루에 약 139건의 배달을 해야 해. 라이더들의 하루 배달 건수가 30에서 50건 정도인 것만 보더라도 1억을 버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 무리하게 배달하다 보면 사고 위험도 높아져. 18살부터 24살 청년의 산재 사망 원인 1위는 배달이야.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9년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어. 고수익을 벌어들이는 일부 라이더들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여서 각종 보험료와 수리비, 유리비 모두 개인의 몫이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나 퇴직금도 없지. 배달원용 보험인 유상운송보험은 1년에 최소 4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서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오토바이 수리는 표준 공임 단가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배달 라이더들의 배달비와 우리가 내는 배달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대부분의 배달 시장의 구조는 소비자, 배달 주문 플랫폼, 식당, 배달 대행 플랫폼, 지역 배달 대행사, 배달원, 소비자의 형태야.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배달 주문앱과 배달 대행은 별개야. 배달 주문 앱은 우리가 잘 아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통을 말하지. 배달 대행 업체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이 있어. 보통 배달 라이더들은 자영업자 신분으로 배달 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게 돼. 배달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배달 대행 업체와 배달 라이더가 직접 계약을 맺기도 하거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맛집으로 선정한 음식점에 배달을 맡는 배민 라이더스, 배민 커넥터, 요기요 플러스 등이 여기에 해당돼.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쿠리어도 쿠팡이츠와 직접 계약을 맺고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어.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배달 시장을 보면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에 점주가 내는 배달비가 보태져서 배달 대행 업체를 거쳐 수수료를 떼고 배달원에게 최종 지급되는 구조야.
여기서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는 배달앱 점 점주가 주문 금액이나 거리, 경영 환경 등에 따라 직접 결정하고, 점주가 내는 배달비는 계약한 배달 대행 업체의 배달 대행료 운영 정책에 따라 결정돼. 즉 배달 대행 업체가 배달 대행료를 올리면 업주의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불응을 제외한 생각대로와 바로고는 지역 대행사가 배달료 결정권을 갖고 있어. 지난달 말 생각대로 노원지사에서 기본 수수료를 500원 올리면서 업주들에게 배달 팁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을 써달라는 권유를 하기도 했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대형 배달 플랫폼들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배달원들이 쏠리게 되면 프로모션 비용을 쓰지 못하는 나머지 중소배달 대행 업체의 공급 부족은 심화될 수밖에 없어. 배달콜이 잘 잡히지 않으니 소비자들에게 음식이 전달되기까지의 시간도 길어지고, 라이더를 잡기 위해 배달료를 올리면 그 부담이 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한마디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지. 한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배달료의 상한가나 하한가 기준이 없는 현재 배달산업 상황을 꼽았어. 우천할증 등 과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보다 안정적인 배달료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지. 배달 시장의 양적 성장세에 걸맞게 배달 라이더, 상인,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배달료 해법은 없을까?